안녕하세요. 소아디자인의 이창호입니다. 요새 집값이 오르면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인테리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감도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고, 손을 댄다면 또 어느 정도로 손을 대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번 현장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전체를 다 뜯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공정만 진행함으로써 집의 인상을 달라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아 우리도 인테리어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영상이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번 현장 저예산 프로젝트였는데요. 고거를 현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준공한 지 15년 된 북서울 꿈의숲 푸르지오 아파트 24평형 현장이고요. 공사가 이제 다 끝난 상태인데 이 집은 이제 소비자분께서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던 집은 아니고 이제 다른 견적 업체들한테 이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예산이 나와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알맞게 진행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보시면 일단 저희가 크게 진행한 공사는 이제 전기 조명 공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목공사로 여기 우물천장이 기존에 있던 걸 없애면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천장 단내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문틀은 리폼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문짝만 가는 공사를 그렇게 목공사에서 진행을 했고, 그 전에 필름 작업 먼저 해서 창호 리폼하는 작업 먼저 했어요. 그리고 싱크대 상하부장 필름 작업 이런 거는 쭉 돌아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도배에 좀 신경을 썼는데 도배가 기존에 나왔던 예산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공용부 여기 주방이랑 거실 쪽은 디아망 제품으로 해드렸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베스티 제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드린 현장입니다. 공사 기간은 2주 정도 잡았는데 이제 도배 보수하고 2주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 새 걸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싱크대 상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장을 다시 짠 것이 아니고 필름 작업으로 리폼을 한 상태인데 필름 작업이 좀 깔끔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거에서 좀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저희가 제안드렸던 방법은 이제 15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화장실 공사가 제외됐고요. 그리고 마루도 뭐 찍힘 자국 뭐 이런 게 조금 있긴 있는데 아직 쓸만한 마루여서 마루 작업도 이제 제외가 된 현장입니다. 신경 쓴 거라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젊은 부부들께서 요새는 집 사는데 영끌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돈이 많이 없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견적서 받을 때 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있어야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살린 걸 살리고 이제 손댈 때를 좀 고급지게 손대는 그런 공사를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이제 이쪽이 현관인데요. 현관에는 지금 진행한 작업이 없어요. 여기 공용부는 그대로 놔뒀고 이쪽 천정 부분, 들어오는 천정 부분에 그 페이드형 센서 등 달아드린 작업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중문의 색깔이 약간 검정색 계열의 조금 진한 회색이었어요. 클라이언트께서 요청하신 제품이 이런 필름이나 도배지가 다 흰색이다 보니까 너무 튀는 느낌이 있어서 필름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거실에는 작업을 해드린 게 전기 조명을 재배치해드렸고, 근데 여기 그리고 저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는 부분 단내림 진행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드렸습니다. 소비자분께서 이제 취향마다 다르신데 소비자분은 젊은 부부세요. 그래서 집이 좀 어두워도 괜찮다. 그래서 조명 개수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도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살짝 어두운 면이 좀 있죠. 저희가 보시면 여기 메인 등이 없기 때문에 거실이 조금 어두운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도가 잘 나왔다. 그리고 여기 공사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던 건
이게 리폼의 개념으로 글씨가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필름으로 리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톤도 기존에 이제 뭐 걸레바지나 시공된 도배지랑 색상을 맞춰서 화이트 계열로 필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터닝도어 같은 경우에도 리폼해서 사용한 건데 필름 작업해드린 거고 여기 옆에 문선 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전등 배치 1번이 싱크대 쪽 조명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에 달아드렸고 2번은 식탁 들어갈 공간 그리고 3번은 에어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하부장을 새로 짤 수가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 작업을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맞춰드린 거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면 이렇게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할 수 있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면 이 정도의 느낌을 내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는 방법. 네, 그리고 각 방들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크게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공용부는 저희가 무몰딩으로 퍼티 잡아서 평활도 맞춘 다음에 무몰딩 작업을 해드린 거고 요런 데는 퍼티 잡는 거에 사실 품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 전체 시공비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런 데는 요 얇은 3전짜리 몰딩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된 부분은 이 고객분들께서 여기다가 침대를 놓을 건데 양쪽에 콘센트가 없어서 콘센트를 신설해드리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재도 개념은 안방이랑 비슷하고요. 여기 간접등이랑 이제 다운라이트 시공하고 전체적으로 걸레바지, 그다음에 천정 평몰딩. 그리고 사실 여기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된 부분이에요. 커튼 박스가 좀 얕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이 걸레바지를 하나 쫄대를 대서 간접등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 안 보일 수 있게끔 가려드리는 거를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될 공간인데요. 옷방에는 다운라이트가 아니고 평판등 하나 달아서 50W짜리로 시공해 드렸고 여기도 소비자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에는 쭉 다 옷 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운라이트를 다른 방이랑 동일하게 시공하게 되면 옷에 가려질 것 같다고 하셔서 가운데 이제 50W짜리 조명을 달아드렸고 요것도 전부 다 기존 거 제품 사용하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저예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시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면 요새 많이 하시는 이 9mm 문선 이 작업을 해드렸는데 문이라는 거는 문 틀이랑 문 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틀을 다 철거하고 바꾼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짝당 한 3,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 짝이 웬만큼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살릴만 하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리폼을 하게 돼요. 유튜브 영상 같은 데도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요 9mm짜리 문선을 대고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얇아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문짝은 다 바꿔드리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면 9mm 문선이 보이고 얇은 문선 그래서 도배가 이렇게 와서 만날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좀 얇으면 얇을수록 그리고 숨길 수 있는 건 숨기면 숨길수록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문을 이렇게 다 리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 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조금 눌리고 바깥으로 뭐 배가 부르면서 문틀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장 소장이랑 시공 전에 현장에서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옛날 가구 위쪽에는 이런 서라운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시공을 정확히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위에 여유 공간을 두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쭉 가는 것들. 근데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가구를 짠다. 그러면 요 가구의 맨 윗선이 천장에 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좀 아시고 그리고 깔끔한 거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저런 게 눈에 거슬릴 수가 있죠. 근데 요런 게 지금 장을 그대로 살렸을 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 장들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필름 시공을 했을 때 좀 새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저도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메인등 없이 설계를 진행했고 시공했던 현장이 이게 처음이에요. 저는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방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50W 정도의 밝기가 있으면 된다고 늘 흔히 얘기를 해요. 저 다운라이트 하나가 5W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10개가 시공됐으니까 사실은 작은 방에서 필요로 하는 조도를 가지고 있는 거실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소비자들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애기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 좀 밝아야 된다. 그러면은 거실에 메인 등이 들어가는 거고 요번에 소비자분들은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분위기 있는 집을 연출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이 정도의 조도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 무몰딩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는 거면 제가 그 영상에 참고 이미지를 넣어 드릴게요. 그게 되냐면 벽이 이렇게 쓰고 천정이 이렇게 와서 마감이 돼요. 정교하게 시공하면 이게 딱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시공이 이렇게 벌어져서 시공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시죠? 요 체리 몰딩이라고 해서 아니면 구름 몰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몰딩이 돌면서 이 이격거리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이 몰딩을 뜯을 때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이 틈이 넓으면 이 틈을 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현장은 다행히도 몰딩을 뜯어보니 벽이랑 천장의 이격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퍼티로 메우는 작업을 한 뒤에 이 벽지를 천정이랑 이렇게 도배를 만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무몰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 눈에는 뭐 무몰딩도 괜찮지만 이 공사비를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방에서 보여드렸던 평몰딩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선에서 이것도 소비자분께서 거실이랑 주방은 꼭 무몰딩으로 됐으면 좋겠다를 저희가 반영을 해드린 이게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사용할 때 실질적인 기능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의 인상을 바꿔주는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근데 15년 정도 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고 하면 기능적인 거는 살아있을 거니까 이렇게 집안의 인상을 바꾸는 정도의 공사만 간단하게 건드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날로 집값이 계속 비싸지고 있고 젊으신 분들이 집을 살 때 예산을 100이라고 하면은 100에 맞춰서 딱 사시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위한 여유 자금이 남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이 정도 연출하는데 비용을 많이 아끼는 방법을 저희는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인상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테리어라고 해서 많은 돈을 쓸 거다, 많은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전체를 건드려야 집안 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정확하게 어디에 돈을 쓸지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리고 어디를 건드릴지 그렇다면 건드리면 건드린 부분에 최대한 많이 힘을 써서 공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것은 절대 다 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드릴 것을 추려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실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덜어낼 수 있는 공정 덜어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드리는 부분에 좀 힘줘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 디자인의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